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6시 11분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머리가 아프죠. 예, 왜냐하면 409 아래는 하단선이 있고 415 위에는 상단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아래로 내려가면 감아 올리고 위로 올리면 또 찍어 누르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사실상 12거래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 약간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봉만 보면 고가도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어요. 전봉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봉만 보면 하락하기에 유리한 봉이에요. 하락하기에 유리한 봉. 하지만 종가는 아직 상승을 하고 있고, 그죠? 고가에서 종가 거리보다 고가에서 저가에서 종가 거리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만 다음 달을 상대로 해서 보면 예, 조금 더 상승하기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상단선을 들 때는 현물을 팔아야겠죠, 개인이. 그리고 하단선을 누를 때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됩니다. 어, 오늘 415 위를 한번 누려봤죠. 그럼 415 위를 올라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1조 담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상단선 위로는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단선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팔아야 돼요. 예, 그래야 올라가기 유리하고 반대로 올라가지 못하려면 예, 개인이 현물을 사면 되죠. 반대로 하단선을 누를 때 개인이 현물을 사면 누를 수 있고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감아 올리기에 딱 좋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상단선 올라갔다가 상단선에서 눌리고 다시 하단선까지 갔다가 다시 상단선으로 돌아와서 다시 상단선에서 눌려서 지금 어중간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누르고 하단선 밑으로 내려가면 감아 올리고 그러니까 하방 보는 사람은 내려갈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감아 올려가지고 뒤통수 맞고 또 상방 보는 사람은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매수했는데 또 눌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430을 넘어야 됩니다. 432.25를 넘어야 돼요. 여기를 넘어야 상승에 유리하고 만약에 432.25를 넘지 못하게 되면 어쨌든 봉은 고가를 하락시키고 저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지난달 저가를 깼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 4월부터 상승했나요? 작년 4월 이후로 상승을 해오면서 전봉 저가를 붕괴한 건 11월 달이 유일할걸요? 11월 달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3월 달에 2월 달 저가를 붕괴한 거니까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10월 달 저가를 깬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12월 달에 저가를 깼어도 12월 달에는 매트릭스가 0이었기 때문에 음, 저가 투자 심의도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빨라야 8월이에요, 8월. 그래서 음, 제 생각엔 지수 400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예, 지난달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400이라는 지수는 시간이 지나도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고포스 가격으로 한 2,200원대겠죠? 그러면 2,200원대 아래서 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번 달에는 사기가 싫은 거죠.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번 달에 매수하기에는 참 차트를 엉망으로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은 하단선이 400 여기 410 정도에 있죠. 예, 410 정도. 그리고 강한 상단선은 418.5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410 아래로 매수 공간이고 418 위로 매도 공간인데 지난달 고가를 아니 지난주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뭐 큰 이슈는 없어요. 매트릭스의 변화는 없는 상태라서 예, 큰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 저가를 깬다고 해도 사실 큰 이슈가 없어요. 양쪽 다. 다만 이제 그 저가를 붕괴하는 행위는 안 좋죠. 예.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410 언더에서 그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도 410 아래로 지수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매수하기에도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매수해서 홀딩하는 분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봤더니 이제 나 이제 새로 잡아야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봉도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매도를 치는 사람한테도 애매해요. 오늘 내일 새벽인가요? FOMC 회의 결과가 있을 텐데 어쨌든 위든 아래든 하나는 찍지 않을까요? 410 아래로 내리든 아니면 418 위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봐야죠. 예,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예, 다시 보세요. 매수가도 안 건드리고 매도가도 안 건드려요. 예,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움직이기만 한 거예요. 자, 양봉까지 갔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더 내렸다가 다시 감아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 그런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하단선을 쭉 누르고 내려가지만 강한 하단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이 온 거예요. 거의 보시면 여기 하단선까지는 거의 감아 올렸다가 마무리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르고 내려가다가 감아준 거죠. 그렇죠? 요 부분까지 왔다가 예, 잠시 왔다가 이제 마무리를 줬습니다. 오늘 특징은 뭐냐면 상단선을 안 썼어요. 여기에 418 위에 상단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418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주봉에 있는 상단선도 같이 터치를 한 다음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합으로 시작하길래. 그래서 상단선이 누르는 시점이 매도자에게 기회일 거다. 그리고 그게 주봉에도 상단선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단 그 시점이 됐을 때 선물이 매도이든 개인이 현물이 매수이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다리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단선을 누르다가 결국 하단선에 의해서 아랫꼬리가 생성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어제 저점이 깨졌죠. 어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전략을 쓰시려면 그냥 오늘 저가만 안 붕괴 되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주봉 상단선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주봉에 만들어진 하단선이 그 저가에 붙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에. 반대로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제 생각엔 상승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주봉이 하단선 아래로 내려갈 텐데 주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갈 때 개인이 현물을 오늘처럼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라면 현물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예,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기준입니다.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봉의 하단선 부근에 왔다 갔기 때문에 여기서 땡겨 올리면 하단선을 쓴 것처럼 적용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개인이 내일 현물을 내다 팔면 한번 사보실 만하고요. 반대로 오늘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매수는 일단 한 발 빼시고 410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지켜보다가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